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4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중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우선 간략하게 이번 43회 고급의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그대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 경향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함정 문제 없이 그냥 쉽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출제 경향을 한 번 더 반복한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공부의 양을 늘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험 문제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결코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정말로 출제가 되었는지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른 민문이 토기라고 하는 토기가 나왔네요. 자, 우선 여러분 민문이 토기가 있는데요. 이 민문이 토기는 어느 시대냐면요. 청동기, 그리고 철기.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광범위하게 두 개의 시기에 걸쳐서 사용된 토기가 바로 민문이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른 민문이 토기는 이른 민문이 토기가 말 그대로 민문이 토기보다 먼저 등장한 민문이 토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이른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이전에 등장한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른 민문이 토기는 신석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번 문제는 어느 시기를 물어보는 거냐면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다음 줄에 농경과 정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신석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석기 시대를 골라주면 2번밖에 없네요. 네,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을 통해서 원시 수공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의생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2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국가가 어느 국가냐? 남쪽은 고구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남쪽이 고구려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고구려 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연맹왕국 가운데 부여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번 문제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부여를 골라라라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은 읍군과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옥저 또는 동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혼인풍속으로 민면의리제. 옥저가 되겠네요. 3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렇죠, 여러분.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이 영고죠. 영고. 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고요. 그러므로 바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4번 신성구역인 소도에서 천군 사만이 되겠습니다. 5번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코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의에 대한 풍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계속 물어보는 문제가 50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 한능검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굉장히 착해요. 떨어뜨리려고
제시하는 그런 주최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서 그러한 취지하에 매우 쉽게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반복적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네,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것도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공부 내용을 막 이렇게 늘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의 공무원 시험이나 또 경찰 시험처럼 네, 공부 내용을 막 학습 내용을 막 늘리시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나하나 네, 점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이 나라의 고분벽화의 특별전을 개최했대요. 자, 그런데 그 고분벽화가 뭐냐면 강서대묘의 사신도 그리고 무용총의 수렵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고분이죠? 네, 바로 고구려에 대한 고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이 3번 문제는 고구려를 1, 2, 3, 4, 5번 가운데 고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유물이죠.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네, 이게 바로 네,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의 유물이 되는 것이고요. 1번은 금관가야의 판가보시네요. 다음에 2번은 발해석등, 그리고 4번은 신라의 기마인무령 토기, 그리고 5번은 네, 백제 무령왕릉의 석수, 네,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된, 네, 발굴이 된 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고구려와 관련된 네, 유물은 바로 네, 3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가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자, 이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율령을 반포했대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율령을 반포한 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왕인지 모릅니다. 좀 더 읽어봐야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상대 등의 관직을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 등은 신라의 관직이죠. 그렇죠? 이 상대 등이라는 관직을 처음으로 만들고 율령을 반포한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네, 신라의 버풍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신라 버풍왕이다. 신라 버풍왕. 그래서 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버풍왕을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신라 지증왕이 되는 것이고 2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 통일신라의 신문왕. 3번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진흥왕이죠. 신라 진흥왕. 4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했다. 네, 불교를 공인한 신라의 왕이 바로 버풍왕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보시면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선덕여왕 때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러한 그 출제의 경향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네, 이러한 패턴을 가진다라는 거죠. 어떤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그 제시문과 보기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정체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국가가 어느 국가게? 이 사람이 누구게? 이 정책이 뭐게? 이런 식으로 딱딱 물어본 다음에 그 정체를 스스로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 정체와 관련된 지문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는 네, 그러한 문제가 네,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5번 또한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 누구냐? 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가 맨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랍니다. 여러분, 가야 가운데에서 고령에 있었던 가야는 어떤 가야죠? 그렇죠. 바로 대가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번 문제 역시 지문을 읽고 여기에서 이 지문이 설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하는 걸 알아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시문과 보기에 그 정체만 완벽하게 파악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1, 2, 3, 4, 5번 볼까요? 1번, 여러분 대가야가 바로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죠. 그러므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2번, 이군유기를 설치한 것은 고려. 3번 구주오소경의 지방행정 통일신라가 되는 거고요. 4번 화백회의, 네, 신라의 귀족회의죠. 5번 네,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 귀족,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대가야는 1번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보실까요?
자, 6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난이라는 연호를 세웠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분명한 정답이 있죠. 발해의 제2대왕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발해의 제2대왕은 무왕이 되는 것이죠. 무왕. 자, 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볼까요? 자, 1번 보시면은 낙랑군을 몰아냈어. 이거는 고구려의 미천왕이죠. 다음 2번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백제의 성왕이 되겠습니다. 성왕이 남부여로 바로 국호를 바꾸게 되죠. 3번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했어요. 이게 바로 무왕의 업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했어요. 이거는 무왕 다음 대 왕인 제3대 왕인 발해 문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5번 오경 15부 62주. 이것은 발해 전성기의 왕인 선왕, 선왕 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자, 여러분 제시문을 읽으려고 하는 동시에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흑치상지. 자, 여러분 이 인물은 무엇과 관련된 인물이죠?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이 바로 흑치상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게 언제냐면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백제 부흥운동은 660년 백제 멸망 이후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660년 백제 멸망 이후부터 언제까지가 되냐면 663년까지가 됩니다. 자, 이 기간을 바로 가나다라 마 가운데서 골라주면 정답은 라 4번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7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실까요? 자, 8번 보시면 자,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문장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문이나 보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수록 그 안에 많은 힌트를 담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강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문제일수록 힌트는 오히려 쉽게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많다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이것을 따져서 등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신라의 귀족 등급 제도인 골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을 관리로 등용을 할 때 골품제를 따져가지고 신라의 귀족 등급 제도인 골품제를 따져서 바로 골품에 따라서 관리 등용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가는 골품제, 신라 골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품제를 골라주면 정답은 5번밖에 없겠죠.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장 폐쇄적인 귀족의 등급제가 바로 골품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품제, 같은 골품에 따라서 같은 그 등급에 따라서 의식주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한 아주 폐쇄적인 제도가 바로 골품제가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9번 보세요. 자, 다음 작성한 인물 활동한 시기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빈곤과에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저서가 개원필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어느 시대의 인물이죠? 통일신라 말기의 인물이죠. 통일신라 말기. 통일신라 말기. 통일신라가 아주 힘이 약해져 가지고 망해갈 때 그때의 인물이 바로 최치원이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통일신라 말기를 골라주시면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1번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바로 김음돌의 난을 김음돌을 숙청을 한 왕이 바로 신문왕이고요. 통일신라 직후, 통일신라 초기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 다음에 2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3번 원광이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통일전에 신라 진평왕 때가 되는 거죠. 4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게 바로 진성여왕 때로서 바로 최치원이 활동을 하던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서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바로 통일 전에 신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맞는 거는 4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은 신문왕 2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아랫줄을 보시면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들인 신문왕이 완공하였다. 여러분, 신문왕이 완공한 이 절의 탑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문무왕은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의 통일을 완성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이 바로 신문왕이 되는 거죠. 문무왕이 그 신라의 통일을 완성을 해가지고 통일신라, 당나라까지 격퇴를 했는데 왜구는 완전히 제압을 하지 못하고 문무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동해의 호국룡, 나라를 보호하는, 나라를 지키는 룡이 되어서 바로 왜구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문무왕의 유언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빠 완전 감동이야. 아빠의 은혜에 감동하는 절을 짓습니다. 신문왕이 가문사라고 하는 이러한 절을 지은 이유는 죽은 자기 아버지인 문무왕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탑은 바로 가문사에 있었던 탑이 되겠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의 사진은 너무나 유명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고 가문사지 3층 석탑, 1번은 불국사의 다보탑, 그리고 3번은 경주에 있는 분황사 석탑, 4번은 고려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고요. 5번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1번. 자, 여기서부터 고려입니다. 밑줄 그은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안건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왕 누굽니까? 바로 고려 광종이죠. 고려 광종. 광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노비안건법과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고려 성종이고요. 2번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두었다. 고려 공민왕. 3번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태조 왕건. 4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 통보를 발행했다. 고려 숙종이 되겠습니다. 주전도감은 그 동전을 주조하는 기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숙종은 동전 정말로 많이 만듭니다. 해동 통보, 해동 중보, 동국 통보, 동국 중보, 사만 통보, 사만 중보, 그리고 은병이라고 하는 은화까지 만들었어요. 모두 광종이 아니네요. 여러분 5번 광덕, 또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아마 답이 또 손들고 있을 겁니다.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대요. 자,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우고 송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도를 철원으로 천도했다.
아,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궁예. 궁예 아니겠어요? 네. 궁예는 처음에 송악에서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해서 다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은 편의상 궁예가 세운 고구려를 후고구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궁예가 후고구려를 901년에 건국했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예는 그 이후에 나라 이름을 904년에 마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905년에는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인물은 궁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서 또 궁예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 1번은 견훤, 후백제의 견훤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라 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궁예 활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청해진 장보고죠. 4번,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5번,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였다. 견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일단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성을 쌓았는데 그 구성을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결국 구성을 다시 여진족한테 회유 차원에서 반환을 해줬다, 돌려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진족은 고려에서는 동북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쌓은 성이 바로 동북 구성 아니겠어요? 바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바로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쌓은 성이 바로 동북 구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동북 구성을 설치한 시점은 언제냐면 1107년입니다. 1107년.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후에 전개된, 그러니까 13번 문제는 1107년 이후 동북 구성을 축조한 그래서 여진한테 돌려줬으니까요. 1107년 이후에 여진한테 동북 구성을 반환해 준 건 1109년입니다. 그러므로 1109년 이후의 상황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외적을 격퇴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거란 3차 침입이죠. 여러분 여진보다는 거란이 먼저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란 3차 침입 귀주 대첩은 1019년입니다. 1019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였다. 여러분 강조의 정변은 바로 거란 제2차 침입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거란한테 침공의 빌미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강조의 정변은 1009년이에요. 그러므로 1번보다도 더 먼저다라는 겁니다. 3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바로 1126년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이 바로 금나라의 요구를 4대 요구를 수용을 한 게 바로 1126년이거든요. 그러므로 1109년 이후의 시점이 바로 1126년으로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볼까요?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거란 1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앞서네요.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 여러분 이거 삼국시대의 고구려잖아요. 그러므로 더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109년 동북구성 이후의 상황은 3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다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어렵나?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한국사를 제가 강의하는 동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서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잘 점검을 해가지고 일회독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쫙 하세요. 그러면 절대 현재 상황에선 절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주십시오. 자, 다음 14번 보세요. 14번. 자, 다음 정책이 뭐냐? 최근 4학 12도 고려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4학 바로 사교육을 말합니다. 12도는 일종의 학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2개의 학원. 그래서 사교육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바로 국가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관학진흥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바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관학진흥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려의 관학진흥책을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을 하였다. 그렇죠. 예종이 관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칠제라고 하는 특별 일종의 그 단과대학을 또 설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관학진흥책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보시면 독서상품과 통일신라의 원성왕이에요. 2번 초계문신제 조선 정조 때 일이 되고요.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3번 역시 조선시대입니다. 다음에 5번 경당을 설치해서 학문을 가르쳤다. 고구려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15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서 옳은 것은 팔관회가 열렸다. 여러분 팔관회는 고려의 아주 중요한 불교 행사죠. 그러므로 이 고려 시대의 상황으로서 옳은 거,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서 옳은 거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려 시대 안에서 고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문을 잘 보시면 고려가 2번밖에 없어요. 2번. 고려가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이게 바로 고려 문종 때 경시서를 만들면서 시전을 감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바로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입니다. 다음에 3, 4, 5번은 모두 조선 후기예요. 모두 조선의 후기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붙으려고 이제 딱 응시를 했다. 그럴 땐 더 허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쉬운데 이 쉬운 문제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또 허탈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다행인 거죠. 붙었으니까 결과는 붙었고 그리고 한국사 실력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씩 잊어버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절대 시험장에서 낭패 볼 일은 없습니다. 자, 다음 16번 볼까요?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았대요. 여러분 보조국사 진울 아니겠습니까? 진울. 그러므로 16번 문제는 진울을 알아 몰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울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진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수소사 결사를 제창했다. 이것도 진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1번부터 보세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2번 화엄 1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정리했어. 의상. 3번 해동천태종 개창해서 이천
대각국사 의천. 4번 왕호천 추국전 희초죠. 네, 그러므로 1, 2, 3, 4번은 모두 진울이 아니고 5번 네, 도노 점수를 주장하면서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를 내세웠어. 네, 진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밖에 없는 거죠. 다음 17번 볼까요?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제국 대장공주의 검령구와 관료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뭐 이런 어떤 자, 아무튼 제국 대장공주는 충렬왕의 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원간섭기가 되겠어요. 아, 그러므로 원간섭기 17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원간섭기를 물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후기. 2번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는 통인신라 9세기 전반 822년이 되겠습니다. 3번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3, 4, 5번은 고려시대가 맞는데요.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죠. 아, 그러므로 이 만적의 난은 바로 무신집권기 최씨정권 때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바로 원간섭기 때의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몽골의 헤어스타일인 변발과 그리고 몽골의 복장인 호복이 유행한 거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5번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스타일에 저항해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정중부 집권기예요. 그러니까 무신집권자인 정중부 집권기니까 무신집권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5번 볼까요? 18번 볼까요? 18번. 네. 자, 밑줄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승려 이련이 편찬한 책. 자, 여러분 이련이 편찬한 이 책. 네. 그 오른쪽을 보시면 왕력기 뭐 이런 어떤 이런 흥법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고 민간 설화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분 18번 문제는 이련이 지은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 가운데에서 삼국 유사를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삼국 유사에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1번 기전체, 삼국 유사는 기전체가 아니라 기사 본말체입니다. 2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 3번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된 것은 조선왕조실록. 5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남아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어요. 다음 19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부터가 조선인가 봐요. 조선의 정치기구가 나왔습니다.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다.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청. 조선의 감독관청. 그 감독관청의 이름은 뭐죠, 여러분? 사헌부가 된다라는 거죠. 사헌부.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역시 사헌부를 골라주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한성부. 2번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사헌부는 바로 관리의 비리를 규찰을 하고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바로 감독관청이죠. 그런데 고려의 3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라는 기구였잖아요. 그러므로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3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유로 혁파된 것은 소격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지내는 도교기관인 소격서를 조광조가 없애죠.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한 것은 비변사. 5번 오품위하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게 바로 사헌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헌부는 왕한테 충고를 하는 사간원과 함께 대간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오품 이하의 관리들을 임명할 때 서경, 동의하는 동의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헌부에 대한 설명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볼까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자, 밑줄 이 왕의 재위관이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이 서사시는 여러분 느낌이 정말 확 오지 않으십니까? 해동 육룡이 나라샤 고성이 동부하시니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님일세 내히 이러 발 아래 가나니.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뭡니까? 바로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네.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하신 다음에 정말로 이것이 문자로서 언어로서 실용성이 있는지를 바로 실험적으로 만드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용비어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비어천가는 바로 세종대왕 때,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진 저작이 되겠죠. 그러므로 세종대왕 때의 일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래요. 자, 1번 무예도보 통지 정조, 조선 정조, 동의보감 광해군, 동국지도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다음 4번 농사직설. 그렇죠. 세종대왕 때 바로 최초의 국산 농서인 농사직설이 바로 간행이 됐죠. 5번 동국여지승남 조선의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1번 보실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기본적인 내용만 잘하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착하고 아주 정직한 문제가 50문제를 그냥 통째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21번 보실까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고자 하니. 여러분 요거 가는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1391년이고요. 굳이 연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나를 보시면 자, 한 명의 등이 아래기를 직전에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관에서 징수하고 관청이 조세를 징수하고 관청이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수강급제라고 하죠. 관수강급제는 1470년인데 역시 연도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가와 나 사이에 가와 나 1391년부터 1470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지문을 딱 보시면 매우 허탈해집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정답은 5번인데요. 정답은 5번인데 나머지 1, 2, 3, 4번은 모두 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만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 1번 보세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성덕왕이잖아요. 그렇죠. 2번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대한제국. 물론 대한제국도 조선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나라 이름이 다르네요. 3번 전지와 시지. 이것은 고려의 전시과죠. 4번 역분전 지급했다.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 조선은 5번밖에 없어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바로 1466년에 직전법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22번. 자, 가 왕이 실시한 정책이 뭐냐? 국조 오례의는 어느 왕 때냐면요.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자, 그래서 조선 성종의 정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요. 바로 3번이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조선의 기본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왕이 바로 성종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 1번 대동법 실시하였다. 광해군. 2번 집현전 설치하였다. 물론 집현전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요. 집현전을 활성화한 왕이 바로 우리의 세종대왕이 되는 것이죠. 4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시킨 인물은 태종 이방원. 현량과 실시한 사람은 조광조고요. 조광조는 바로 중종 때 개혁정책을 추진했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23번 보실까요? 자, 23번 보시면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
호가 퇴계래요. 그리고 우리 1,000원짜리 다 있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우리의 할아버지 같은 그분, 퇴계 이황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이황을 골라보렴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실까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했다. 정제두. 다음에 2번 보시면 기축봉사를 올렸다. 아, 기축봉사 뭐야? 그럼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추세에서 네, 이황의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분명히 네, 이황에 대한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기축봉사는 송시열인데요. 네, 일단은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네,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손을 들고 있을 겁니다. 3번 성악십도. 그렇죠. 이황을 공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성악십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러므로 성악십도가 바로 이황의 아주 중요한 저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 동어문답 2가 되는 거고, 조선 경국전 정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4번 보실까요? 자, 24번. 자, 밑줄 근 이 부대가 뭐냐? 자, 왜군의 조총부대에 맞서서 조직된 이 부대, 삼수병으로 구성된 부대래요. 그러니까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만든 군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삼수, 포수, 살수, 사수, 살수를 바로 네,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군대니까요. 여러분 이 군대 이름은 훈련도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임진왜란 중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급료를 받는 상비군, 네, 이 주축을 이루었다. 직업군인이 주축을 이룬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1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거 고려죠. 도방과 삼별초 이 두 개가 군사적 기반이 된 거죠. 다음에 3번 북계와 동계는 바로 고려의 5도 양계 중에서 양계가 되는 거죠. 네, 양계에 배치가 된 군대는 바로 주진군. 4번 대마도 정벌 세종대왕 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 네, 국왕의 친위부대로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한양에 내영 두고 네, 그리고 네,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둔 군대는 장룡령이 되겠습니다. 장룡령. 네, 그러므로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남한산성 많은 데가 없으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네, 남한산성으로 옮기시어서 일의 추이를 보소서. 어떤 북방 유목민족이 쳐들어왔는데요. 우리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국민 가운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 혼자 해보는데요. 네, 바로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아,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병자호란을 골라주면 정답은 5번. 네,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은 5번 정답은 네, 5번이 되겠고요. 네, 병자호란, 삼전도비. 바로 삼전도에서 바로 청태종한테 조선의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삼전도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음 26번 보시겠습니다. 자, 26번. 현종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래요. 현종 때에 붕당이 싸운 건 예송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송은 예송인데, 자, 오른쪽에 지문을 읽어보시면 효종이 죽었대요. 효종 죽고 일어난 게 바로 무슨 예송이냐면 기해 예송이 되는 거죠. 1659년이 되겠습니다. 굳이 연도는 모르셔도 돼요. 네, 그래서 기해 예송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에요.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발생한 전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네, 사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3번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 이거는 광해군 때가 되겠고요. 다음 4번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을사사화. 그리고 네, 5번 남인과 북인으로 동인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91년 건저희 사건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27번 보시겠습니다. 27번. 자, 이렇게 좋은 그리고 쉬운 문제가
여러분이 노리는 시험에서도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에 여러분 27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왕의 업적이 뭐냐? 청계천 준설공사를 했다.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여러분 27번 영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역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영조를 영조가 아닌 걸 고르래. 더욱 쉽습니다. 더욱 쉬워요. 네, 1, 2, 3, 4, 5번 가운데서 영조 아닌 것만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만 영조가 아니네요.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무역을 재개했다. 광해군.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8번 보시면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누구냐? 계속 읽어봤는데 박지원인지 박재가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박지원과 박재가는 모두 수레를 이용하자라는 말은 했거든요. 박재가가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 둘 중에 누굴까? 계속 읽다 보면 이제 허탈해지는 거죠. 이 글이 뭐냐? 열하일기래요. 열하일기. 그러면 당연히 연암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박지원을 골라주면 1번이 되는 거죠.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했다. 이게 바로 박지원의 저작 아니겠습니까? 2번 박재가, 3번 이익, 4번 유수원, 5번 박세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9번 보실까요? 자, 29번. 자, 밑줄 이 시기. 자,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려서 왕이 제대로 정치할 수 없었다. 안동 김씨와 같은 특정 가문이 세도를 부리면서 정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줄 그은 시기는 세도 정치가 되겠죠.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되겠고, 이 세도 정치의 시기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 세도 정치가 아닌 것만 골라주면 됩니다. 1, 2, 3, 4, 5번 가운데 4번만 아니네요. 조선통보를 주조하는 관청 소속 장인. 바로 조선통보는 세종대왕 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 때라고 본다면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만이 바로 세도 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30번 보시겠습니다. 자, 30번. 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된 그림으로 적절한 거. 단원 특별전. 여러분, 단원 김홍도. 단원은 김홍도의 호죠. 자,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김홍도의 저작을 그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홍도의 작품은 3번 타작도가 되겠네요. 1번은 김득신의 작품이에요. 김득신. 그다음에 2번 신사임당, 4번 인왕제색도, 그리고 5번 세안도. 우리가 지금 30번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 웬만한 책이면 다 실려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자, 그러면 이제 20문제 남았네요.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자, 또 어떤 조선 후기에서 이제 점차 개화기 근현대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31번 보시겠습니다. 나라 안에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했다. 서원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자, 그래서 48개소만 남겨놓고 모두 다 없앴으니까요.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서원 정리는 크게 두 번이 있어요. 영조 때의 서원 정리와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가 있는데 48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없앤 거는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을 골라주면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나선정벌 효종 때, 2번 백두산 정개비 숙종, 3번 신유박해 순조, 4번 대전 통편 정조가 되겠습니다. 32번 보실까요?
자, 가지역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동문, 보통문, 을밀대. 을밀대는 조금 유명하네요. 네, 그리고 네, 가장 결정적인 게 안학궁. 네, 안학궁. 네, 바로 고구려가 평양 천도한 다음에 바로 세운 네, 궁궐이 바로 안학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32번은 위치가 어디냐? 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평양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그러므로 네, 1번만 평양이 아니네요. 나머지는 모두 평양입니다. 33번 보실까요? 자, 밑줄근 이 조약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운요 사건. 그러니까 운요 사건 다음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운요 사건이 1875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요 사건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다음 해인 1876년에 일어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강화도 조약이 되겠어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고 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강화도 조약을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구 개방. 그게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1번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방공령 조항이 명시된 것은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 되는 거죠. 1883년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되는 근거가 되었다.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 3번 최위국 대우 외국과의 최위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거는 조미수 통상장정입니다. 미국과 체결한 거죠. 다음에 5번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한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 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다는 저의 말을 믿으십시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34번 보세요.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라. 여러분, 통리기무함은 연도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일단 연도를 한번 적겠습니다. 1880년이고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것은 대원군이 바로 이모군란 때 잠시 권력을 다시 잡죠. 그러니까 이 나는 이모군란 되겠어요. 이모군란 1882년. 다음에 다는 민영이 우영사로서 칼에 맞았대.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므로 연도를 굳이 써보자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통리기무함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개화기 공부한다면 이 순서는 얼마든지 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라를 보시면 김윤식이 거문도 사건이네요. 1885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러므로 연도는 모르시더라도 통리기무함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은 얼마든지 선후관계, 순서를 누구나 순서를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 순서라는 거예요. 가나다라.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35번 볼까요? 자, 35번. 자, 가와 나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자, 여러분 가 보시면 가는 청나라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다. 영선사에 대한 설명이네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은 바로 영선사. 시찰단은 영선사. 다음 나를 보시면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와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접견을 했대요. 여러분 바로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보빙사. 자, 그래서 가는 영선사 그리고 나는 보빙사가 돼요. 1번부터 볼까요?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2차 수신사.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2번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 이게 바로 영선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3번 해동 제국기를 남겼다. 여러분 이거는 그 성종 때 신숙주가 쓴 책입니다. 해동 제국기의 해동 제국은 자, 해동은 대체로 우리나라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바다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다 동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본을 말하는 거죠. 네, 일본에 있는 일본 쪽에 여러 국가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본 본토하고 또 규슈 그리고 또 대마도 또 류큐 그러니까 지금의 오키나와에 해당되는 일본 지역의 여러 지역에 대한 바로 그 보고서 그게 바로 해동 제국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해동 제국기는 일본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 해국도지 영환 지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한 인물은 통상개화론자인 오경석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암행화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단체는 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이 되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36번 보실까요? 자, 36번 보시면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게 뭐냐? 자,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주화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전주화약 이후에 다시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집결해가지고 제2차 봉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 그러므로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주화약이 되겠네요. 전주화약.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37번 보실까요? 자, 이곳은 어떤 의병인데요. 자, 유인석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의병인데 국모의 원수를 갚자. 아,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난 을미사변과 또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은 바로 을미의병이죠. 네, 그러므로 37번은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을미의병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면은 정답은 1번입니다. 단발령 시행에 반발을 해서 봉기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민종식이 이끈 부대. 아, 민종식은 을사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이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정미의병이 되겠어요. 다음에 4번 서울진공작전 역시 정미의병. 5번 조선 총독부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네요. 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아, 바로 일제강점기에 1910년대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독립의군부. 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8번 보실까요? 38번. 네. 자, 가단체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어디 보겠습니다. 자, 조병식 등이 임명서를 붙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단체가 대통령으로 박정양을, 윤추를 부통령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공화정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당시는 대한제국이었고요. 바로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 황제한테 바로 이러한 음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독립협회는 당시 매우 진보적이고 매우 혁신적인 그런 어떤 단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그 진보적인 독립협회를 바로 보수 세력은 바로 독립협회를 위협으로 여기고 독립협회를 모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독립협회를 골라주면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이게 바로 독립협회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번 황무지 개항권 요구 저지 보안회. 3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대한자강회. 4번 태극사관 설립 신민회. 5번 국제보상운동 1907년이고요. 이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당시 모든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독립협회는 없죠.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져서 1898년에 독립협회는 강제산 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39번 보실까요?
자, 39번. 네, 거의 뭐 이제 10문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이 가가 뭐냐? 여성운동가, 네, 박차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박차정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서 산하로서, 네, 군사조직으로 우한에서 창설이 되었대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읽을 게 많아서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938년에 우한에서 창설된 군대는 바로 조선의용대죠. 자, 그러므로 이 긴 글을 통해서 뭘 알아내라 라고 한 거냐면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알아내게 한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 조선의용대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양세봉의 지휘 아래서 활동했다. 조선혁명군. 2번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한국광복군. 3번 한중 쌍송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한국독립군. 4번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다. 바로 5번. 네, 5번이 바로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40번 보시겠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면, 자, 여러분, 네, 세 번째 줄 끝을 보세요. 종전에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순하던 제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이끌어가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아, 주석이라고 하는 임정의 대표를 이제 새롭게 세우면서 주석제로 바꾼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을 주석제로 바꾼 것은, 주석제 헌법을 사용한 것은 1940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0년 이후의 활동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르라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기자마자다라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인데요.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이것이 바로 1941년, 그러니까 1940년 이후가 되는 게 맞죠. 다음 3번 육군주만 참의부, 이것은 1923년에 조직이 됩니다. 다음 4번 국민대표회의 1923년, 같은 해가 되겠네요. 임시사료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 간행했다. 1919년.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2번만 1940년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자, 이제 진짜로 10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41번 보시면요. 자, 가인물은 누구냐? 자, 여러분 사진도 나오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또 결정적인 힌트가 또 바로 딱 나오죠. 자, 이분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홍범도를 골라주라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여러분,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42번 볼까요?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42번. 자, 인산은 왕의 장례식을 말해요. 어떤 왕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왕이 죽어서 그 사람 장례식을 하는데, 순종의 장례식이네요. 여러분, 3.1운동과 60만세운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왕의 장례식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인 고종의 인산, 그리고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인 순종의 인산 때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운동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60만세운동으로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을 보시면 미세 협정은 1925년, 그러니까 이 60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2번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했다. 신간회는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신간회는 없죠. 다음 3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바로 이제 창간이 되어가지고 바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라고 하는 친일신문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굴욕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를 구호로 내세운 운동은 분하로드 운동이죠. 동아일보가 주관한.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43번 보시겠어요? 자, 43번 보시면 자, 이 단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단체의 단원인 나석주를 조선에 잠입시켜 동양적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에 폭탄을 던지고 여러분 나석주 어느 단체의 단원이죠? 바로 다름 아닌 의열단의 단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3번은 의열단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1, 2, 3, 4, 5번 가운데 의열단을 골라주시면 5번밖에 없습니다. 1번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이 의열단은 1919년에 조직이 되거든요. 태평양전쟁은 194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의열단이 있었죠.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 독립의군부. 네. 3번 만민공동의 독립협회. 4번 백오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이 바로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단원의 일부가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의열단 공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44번 볼까요? 자,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 영화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1926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카프는 1925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카프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번은 맞고 2번 원각사는 개화기에 있었던 극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유경공은 1886년 역시 개화기. 4번 전차 개통식에 역시 개화기 1899년. 5번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 개봉될 당시에는 아직 베를린 올림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45번 보시면요. 자, 밑줄근 이 시기 국민 노무수첩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자, 여러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중일전쟁 이후. 자, 1, 2, 3, 4, 5번 가운데 중일전쟁 이후의 일은 역시 또 하나밖에 없겠네요. 1번 보세요. 조선태영령 1912년.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2번 회사령 공포했다. 바로 회사령을 처음으로 공포한 것은 1910년. 3번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거는 194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가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근대적 토지조사 사업 1912년. 그러니까 3번. 요 3번만 바로 중일전쟁 이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6번 보실까요? 자, 46번.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거를 골라라. 우리는 무기 이후에 대한 공의가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자, 여러분 가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승만의 정읍발언입니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 정읍발언은
1946년 6월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시까지는 모르셔도 되겠고 미소 군정기가 되겠네요. 미소 군정기는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소 군정기의 가장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는 순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자, 38도선을 내놓은 김구의 얼굴에 아무런 의욕의 티가 없었다. 김구를 태운 여러분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38선을 넘고 있네요. 그러므로 이것은 남북협상. 네, 남북협상에 대한 설명이고 이 남북협상은 언제냐면요.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와 나 사이가 되니까 46년 6월부터 48년 4월 사이에 있었던 거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 사실로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요 사이에 46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가 이전이 되겠죠. 가 이전. 다음에 3번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역시 45년 12월 그러니까 가 이전. 4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구성되었다. 48년 9월에 반민족행위특별법 그러니까 반민법이 바로 제정이 되고요. 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9년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는 거죠. 나 이후. 5번 농지개혁법 언제 제정이 되었냐면 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보실까요? 자, 47번. 자,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조봉암이 그래서 결국 조봉암을 처형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조봉암 누가 죽였죠? 이승만이 죽였죠. 이승만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자기를 누르고 대통령 될까봐 바로 법의 이름으로 이승만이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조봉암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바로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가는 바로 이승만 정부. 가에 들어갈 단어는 이승만.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이승만 정부 때 일을 골라주면 5번이 되겠네요. 보안법 파동.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 정부. 새마을운동 역시 박정희 정부. 삼천교육대 이것은 신군부. 아직 제5공화국이 탄생하기 전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만들었어요. 다음 4번 서도고로 광부 박정희 정부.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보실까요? 자, 48번. 자,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 포항제철 종합 1기 준공식이래요. 여러분 포항제철 언제 만들어지죠?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1기 준공식 지금 이 사진은 1973년이에요. 1973년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 박정희 정부를 골라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이거 김영삼 정부 1996년. 2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4년. 다음 4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 5번 3조 호황으로. 이것은 1986년 전두환 정부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조 호황은 1986년 이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9번 보시겠어요? 자, 49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민주화운동.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공수부대가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네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골라라. 자, 1번 볼까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육삼항쟁이네요. 1964년. 육삼항쟁. 2번 그렇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이 바로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 이게 바로 4.19 혁명이죠. 다음에 4번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10월 유신에 대한 유신 반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5번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6월 민주항쟁이 되겠네요. 네, 그러므로 5.18 민주화 운동은 2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0번 볼까요? 자, 5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참 특이하게도 통일 문제가 이제 또 역시 딱 하나 나왔는데 그 독립된 통일 문제라기보다는 지문으로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 지난 3년 반은 외환위기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여러분,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번은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7세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남북한 유행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3번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로 합동으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5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 처음으로 이게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밖에 없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문제는 많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앞으로도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쭉 내내 이렇게 쉽게 나올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붙이려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점수만 넘어가면 70점 이상만 받으면은 누구나 붙을 수 있는 합격증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이 있는 사람만 이게 합격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쉽게 나올 것이 틀림이 없고 현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 경향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 역시 바뀔 변동의 그런 어떤 계기는 특별히 마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부 방법 역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학습을 하신다면은 아마 시험에서 여러분이 노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틀림없이 단번에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50문제 출제 경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 어떤 학습의 그 방향을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보신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희망과 그리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의 그 기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